자, 여러분들, 스테이션비의 강병입니다. 드디어 포드의 브론코가 한국에 왔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지프 브랜드에 꽤 오랜 시간 몸담았고 지프 브랜드의 상품 기획자로 일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랭글러의 제대로 된 호적수가 이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보이는 이 차량은 정말 오프로드 차량을 반영하듯이 프레임 위에 캐빈을 얹은 정통 바디온 프레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식한 동그란 헤드램프를 담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디자인에 대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연구를 해도 결국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디자인은 이렇게 칼로 접은 듯이 접어놓은 다음에 동그란 눈만 넣어주면 되는 거였나 싶을 정도로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그러면서도 정말 세월이 흘러도 질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의 차가 나타났습니다. 과연 포드 브론코 집 랭글러를 얼마만큼 제압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을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도 이 차를 랭글러랑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폼 팩터도 랭글러와 굉장히 비슷하지만 보시다시피 문을 탈착할 수 있고 또 천장을 떼어낼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바디 스타일 역시 랭글러의 그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랭글러와 브론코 사이에 꽤나 많은 차이점들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개방감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긴 하지만 실제 랭글러는 이 앞쪽에 있는 유리를 접어내릴 수도 있는 힌지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런데 브론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옆과 위쪽은 개방이 되지만 이 앞유리는 그냥 고정형 스타일을 쓰고 있습니다. 대신 사이드 미러가 이쪽에 달려 있어요. 랭글러는 도어에 미러가 있었기 때문에 문을 탈착하면 사실 거울이 없어진다라는 그런 문제점. 근데 사실 뭐 오프로드에서 거울 볼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차피 이거 있어봤자 나뭇가지에 걸리기만 하긴 하는데, 어쨌든 문을 뗀 다음에도 여전히 거울이 남아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실용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을 뗀 다음의 처리는 랭글러 쪽이 한 수 더 위인 것 같아요. 랭글러는 외부에 남아있는 힌지에서 도어를 드러내기 때문에 안쪽으로 이런 돌출부가 없는데, 실제 이 브론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문을 떼어대게 되면 안쪽에 있는 힌지가 좀 날카롭게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근처에 이렇게 지나가다 한번 탁 하면 굉장히 아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루프 쪽의 구조도 실제로 랭글러와 거의 유사한 형태입니다. 앞쪽은 좌우가 분리되어 있는 T탑 형식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2열 부분이 크게 한 장, 그리고 마지막 화물칸 부분과 기다랗게 올라오는 천장 부분이 옆 유리까지 해서 한 세트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을 뗀 다음에 이 브론코는 이 뒤쪽에다 문을 이렇게 실어낼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사실 천장 패널이 아니고요, 도어를 여기다가 넣을 수 있는 가방을 같이 제공을 합니다. 근데 랭글러는 이걸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랭글러는 문을 떼어내면 이 위쪽에 있는 창문 프레임까지 정말 이렇게 큰 문짝이 떨어지거든요. 무게도 사실 꽤나 무겁습니다. 웬만한 성인 남자들도 들기 어려울 정도의 무게인데요, 이 브론코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리스 윈도우예요. 그러니까 위쪽에 프레임이 없어서 창문을 내리고 문을 떼면 딱 아래쪽 패널만 이렇게 작게 남습니다. 랭글러가 문을 탈착한 것보다 거의 절반 크기로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는 셈인 거죠. 그래서 이걸 트렁크에 앞문과 뒷문 4개를 넣으면 정확하게 이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이걸 열면서 또 하나 발견한 놀라운 점이 있는데, 댐퍼가 달려 있습니다. 사실 랭글러랑 열리는 방향은 똑같은데 랭글러는 여기에 그냥 직물 스트랩 하나만 달려 있고 중간에 멈출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랭글러 오너분들은 다 귓공하실 텐데, 차 조금이라도 오르막에 세워놓고 트렁크를 열면 문이 정말 여기까지 그냥 한 번에 덜컹 열려버립니다. 근데 브론코는 중간에 이렇게 몇 단계 스톱할 수 있는 이 위치가 있어서 약간 차가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문을 좀 고정해 놓고 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90도 이상으로 이렇게 넓게 열어서 인도 쪽에서 사람이 이렇게 접근해서 물건을 빼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배려를 잘 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랭글러에 대한 그 벤치마크 스터디를 굉장히 꼼꼼하게 했던 그런 흔적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랭글러와 동일하게 지금 이 브론코에도 이렇게 돌려서 끼우는 라디오 안테나가 달려 있습니다. 이거 랭글러도 지금도 이렇게 써요. 이거 왜 이렇게 쓰냐, 이게 진짜 그 오지에 들어가서 전파가 약한 그런 구간에 가면은 라디오의 수신율을 이렇게 만들어야지만 그 아주 작은 전파를 수신해 가지고 라디오 정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세차할 때는 이거 돌려서 빼서 넣어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전체적인 크기를 보게 되면 사실상 랭글러의 4도어 언리미티드 모델이랑 사이즈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전장면은 랭글러에 비해서 브론코가 살짝 작아요. 한 요 정도 짧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휠 베이스도 조금 더 짧아집니다. 대신 전폭은 랭글러보다 브론코가 훨씬 더 넓어요. 우리 그 스탠스라고 하죠. 자세면에서 정면을 딱 봤을 때에는 브론코가 조금 더 강인하게 딱 바닥에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근데 휠 베이스가 랭글러보다 짧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면 실내 공간은 랭글러 4도어의 승이겠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네, 이 바디온 프레임에서는 휠 베이스가 그대로 실내 공간으로 반영되지가 않습니다. 모노코크라면은 이런 구조와 하드 포인트들 자체가 그대로 공간에 거의 대부분이 반영이 되지만, 얘는 말 그대로 이 위에다 캐빈을 얹는 구조이기 때문에 휠베이스가 작다고 해서 꼭 2열 공간이 랭글러보다 좁은 건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타보니까 오히려 랭글러보다 같거나 아니면 살짝 더 공간적인 우월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약간 헤드룸 쪽이 좀 좁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이 차는 루프가 없지만 루프가 달려있는 차를 탈 때 2열을 탈 때는 약간 머리가 잘못하면 좀 부딪힐 정도로 위쪽에 힙포인트가 굉장히 좀 높게 올라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천장과 머리 사이의 헤드룸은 랭글러에 비해서는 좀 타이트하게 붙는 느낌들이 있어요. 그런데 2열만 힙포인트가 높고요. 1열은 랭글러보다 힙포인트가 훨씬 더 낮게 들어갑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벽하게 스테디움 형식이에요. 뒤쪽은 엉덩이 방석이 여기 있고요. 앞쪽은 한 이만큼의 높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열에 앉았을 때 느껴지는 느낌은 랭글러보다, 아니요, 웬만한 요즘 나오는 승용형 SUV보다도 힙포인트가 꽤나 낮게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운전석에 앉았을 때는 브론코가 뭔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에도 안정감을 주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어떤 디테일들, 여기에 뭔가 그 스트랩을 연결을 해가지고 저 지붕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끈을 여기다 연결하면 나뭇가지가 이쪽을 치기 전에 이제 이 줄이 그 나뭇가지들을 쭉 걷어내면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들을 걸 수 있는 고리가 있고요.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이 로우빔이고 아래쪽이 하이빔이고요. 방향지시 등은 지금 이렇게 하얗게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노란색으로 점등되면서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안개등까지 자리 잡고 있죠. 언뜻 보면 이 차 번호판 어디다 달아야 되지? 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지금 이쪽에 ACC 레이더가 자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진짜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어요. 앞쪽에 이 진입각을 확보하기 위해서 범퍼 자체를 사선으로 마감 처리를 좀 해놓다 보니까 번호판은 여기다가 달 수도 없고 여기다가 달 수도 없고 결국 이 위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포드 관계자분한테 확인한 바로는 긴 번호판은 달 수가 없대요. 앞자리수가 3자리가 아니라 2자리수 옛날 번호판을 쓰게 될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3자리 번호판 굉장히 보기 싫었는데 부럽습니다. 브론코 타면 앞에 2자리를 지금 신차로 등록해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랭글러에서는 언제 들어가나 제가 상품 계획할 때도 한국 소비자들은 전동 시트가 좀 중요한데 이거 넣어주면 안 되겠냐 몇 번 제가 건의를 했지만 끝끝내 들어가지 않았던 그 전동 시트가 이 브론코에는 그냥 보란듯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랭글러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여기 있죠. 바로 왼발을 놓을 수 있는 풋레스트. 랭글러가 이 풋레스트가 없어가지고 운전할 때 이게 왼발을 그냥 이렇게 바닥에 내려놔야 되거든요. 근데 시트는 워낙 높고 다리는 이렇게 뚝 떨어져가지고 바닥에 놓다 보니까 약간 좀 왼쪽 다리가 저리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포드 브론코는 그냥 승용차 느낌에 가깝습니다. 진짜 승용차 느낌이 같고 스티어링 휠도 거의 수직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쪽에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열려있는 요 고치 서 있는 이 전면 윈드실드 역시 랭글러랑 형태는 비슷한데 보여지는 느낌의 감각은 전혀 다릅니다. 랭글러는 제가 진짜 이렇게 이 위쪽 유리에 눈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내려다보는 이런 느낌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브론코는 이 네모난 유리의 아래쪽에서 내가 눈을 살짝 위로 올려서 앞쪽을 보는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이렇게 낮게 앉아도 차폭을 가늠할 수 있는 게 양쪽 끝이 이렇게 봉긋하게 솟아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내 차폭이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랭글러는 후드가 끝이 이렇게 동그랗게 떨어지고 그 너머 밑으로 오버펜더가 또 이만큼 나오다 보니까 차폭을 가늠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브롱코가 확실히 실용적인 감성 영역에서 랭글러를 굉장히 많이 앞지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소재는요, 사실 랭글러나 브롱코나 서로 거칠기로 싸우는 것 같아요. 험로에서 막 거침없이 막 모래를 뒤집어 쓰고 타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소재 자체는 그냥 딱딱한 게 내구성 면에서는 가장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앞에는 고프로나 핸드폰을 거치할 수 있는 레일을 끼울 수 있는 이러한 액세서리 그 포인트들이 달려 있는데, 이건 정말 젊은 사람들에게 아주 칭찬받을 만한 그런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화면은 랭글러보다 훨씬 더 크죠. 12인치, 랭글러는 지금 8.4인치가 가장 큰 사이즈인데 체감상으로는 거의 2배 정도 큰 화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화면이 커서 뭘 거기에 많이 보는 건 아니에요. 그냥 되게 공간을 여백을 많이 쓰고 폰트들을 그냥 키워놓은, 뭔가 그냥 많이 비어있는 듯한 그런 이미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화면이 커서 나쁠 거는 없겠죠. 실제 오프로드에 가면 이 360 카메라가 정말 위력을 발휘합니다. 이 카메라 없으면 이렇게 창문 내려서 바퀴가 어디 밟고 지나가는지를 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내려서 그 스파터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디를 밟고 오세요 이렇게 알려주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카메라가 서라운드로 보여주면 오프로드에서 그런 어떤 번거로움을 약간은 좀 줄여줄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확실히 랭글러보다는 나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존 라이팅이라고 해서 이것도 캠핑 가서 되게 유용할 것 같은데, 자, 이거 뭔가, 이거는 랭글러는 전혀 생각도 안 하는, 이게 앞쪽으로 이렇게 불을, 이게 되게 독특해요. 내가 원하면 오른쪽만 빛을 비출 수도 있고, 왼쪽만 빛을 비출 수도 있고, 뒤쪽만 조명을 켤 수도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상남자의 스위치다. 이거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던지면 무기가 될 것 같은, 주행 모드를 바꾸는 스위치입니다. 이 아래쪽이 이렇게 다이얼식으로 돌아가면서 에코, 스포츠, 슬리퍼리, 머드, 러츠, 그리고 샌드, 이렇게 6가지의 주행 모드가 있고요. 그리고 그와는 또 별도로 2륜과 4륜 하이, 4륜 로우, 그리고 4륜 자동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일종의 전지형 방음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건 지금 랭글러 루비콘 기준으로는 사실 엑슬락이 센터와 리어, 프론트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모델들이 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오프로드에 완전 특화된 트림은 아닙니다. 이 아우터뱅스라는 거는 랭글러의 루비콘보다는 사하라 쪽에 약간 좀 온로드와 오프로드, 이걸 겸용으로 쓰고 오프로드 빈도가 높지 않은, 하지만 오프로디한 느낌을 주기 위한 그런 고객들을 위한 차량이기 때문에 이 엑슬락, 디플락이 뒤쪽에만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좀 비어있는 요 칸 있죠. 요게 이제 윗급의 트림이나 아니면 사스쿼치 패키지 같은 걸 선택하게 되면 추가로 이제 버튼이 이쪽에 생기게 되는 거죠. 실내 트림은 요 색상 한 가지로만 나온다고 합니다. 완전한 블랙은 아니고 살짝 파란색 느낌과 그 그레이 계열이 섞여져 있는 시트인데, 너무 평범하지도 않으면서 관리하기도 편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창문 스위치는 여기 있어요. 이거 근데 되게 헷갈려요. 이게 앞유리고 이게 뒷유리인데, 사실 막상 타다 보면은 앞유리 내린다고 뒷유리를 움직이거나 반대로 움직이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이 그 북미 오너들 사이에서는 많이 발생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 브롱코도 랭글러처럼 정말 자기 개성에 맞게끔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꾸미는 재미가 있는 차거든요. 지금 이 차도 보면 저 기본형 팬더 한 요 정도 나오는 그 바디 페인트 팬더를 떼어내고, 이런 오버 팬더 거의 2배 정도 튀어나오는 요거를 지금 여기 현장에서 장착을 했거든요. 물론 요게 나온 만큼 좀 휠이 옵셋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휠은 좀 들어간 느낌이 있지만, 이러한 액세서리들도 추후에는 제공이 된다고 해요. 이 차 진짜 꾸미는 재미가 굉장히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자동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소리가 왜냐면요, 운전석에 내릴 때 이게 자꾸 눌려. 혼이 눌리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내릴 때마다 빵빵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가격은 6,900만 원 단일 트림으로 아우터뱅스 한 가지가 제공되고요. 4도어 스타일의 5인승입니다. 2.7L의 휘발유 터보 엔진으로 314마력입니다. 랭글러의 가격이랑 비교하면 랭글러 4도어 엔트리 금액대가 한 6,700 정도 되니까 2.0 엔진보단 배기량은 좀 더 크고 출력은 훨씬 더 높고, 그리고 사실 편의 사양 같은 것이
기본형 랭글러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이거든요. 앞쪽에는 크루즈 컨트롤까지, 레이더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비교적 현대적인 옵션들을 많이 담고 있는 모델입니다. 자, 오늘은 시승을 하지 못하지만 조만간 또 시승 기회가 오면은 이 차를 타보고 또 랭글러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봤을 때에는 랭글러에 비해서는 일단 바퀴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트래블이 좀 작아 보이는 느낌이 있었는데 과연 이게 온로드, 오프로드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 꼭 기다려 주시고요. 저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